리플이 단순히 소송에서 승리한 기업을 넘어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로 진입하겠다는 야심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시타델과 포트리스가 리플의 주식을 5억 달러나 사들였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 400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성적표와 함께 2026년을 향한 리플의 거대한 수직 계열화 전략이 완성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왜 우리가 리플과 XRP에 다시 한번 모든 시각을 집중해야 하는지, 모니카 롱 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소름 돋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 나선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리플이 지난 수년간 준비해온 모든 퍼즐 조각이 드디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대전 환점이 바로 2026년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리플은 더 이상 소송 중인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백본, 즉 중추 신경계를 장악하려는 거대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건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리플이 제시하는 논리가 매우 정교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 자본시장 전체를 블록체인 위로 올리겠다는 이들의 계획은 이제 공상이 아닌 현실의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리플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은 약 5억 달러, 한화로 6,500억 원 규모의 구주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돈을 들고 들어온 주체가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물 중의 거물, 시타델과 포트리스라는 점입니다. 시타델이 어떤 곳인가요? 전 세계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헤지펀드이자 마켓 메이커입니다. 이런 곳들이 리플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건 리플의 미래 가치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이 과정에서 인정받은 리플의 기업 가치가 무려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인데요. 하락장과 규제의 파고를 다 겪고도 기업 가치가 50조 원이 넘는다는 건 기관들이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절대 근거 없는 곳에 수천억 원을 태우지 않거든요. 2026년의 대폭발을 이해하려면 리플이 2025년에 무엇을 했는지 복기해봐야 합니다. 리플은 2025년에만 무려 4개의 굵직한 기업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는데요. 가장 먼저 지트레저리를 인수했습니다. 이곳은 청해가 넘는 기업 고객을 보유한 자금 관리 솔루션 업체인데요. 리플은 이를 통해 인프라를 직접 사용할 실제 고객사들을 통째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또한 리플 프레임을 통해 수백 개의 헤지펀드가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마련했고, 레일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며 전세계 B2B 결제의 10%를 차지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펠리세이드의 MPC 기반 수탁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리플은 이제 자산의 보관부터 결제, 관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무적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모니카 롱 사장은 인터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2026년은 2025년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이죠. 이미 2025년에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며 기반을 닦았는데 그보다 더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비유기적 성장의 가속화입니다. 리플은 이제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시장의 유망한 기술과 고객군을 돈으로 사서 바로 리플 생태계에 이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결제망을 넘어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모든 형태의 자본시장 자산들이 리플의 기술 위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는 건데요. 2026년은 이 모든 인수합병의 결과물들이 시너지를 내며 실질적인 매출과 유동성으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리플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이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은 바로 규제 정면 돌파입니다. 리플은 현재 미국 통화감독청인 OCC로부터 국가신탁은행 차터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라이선스를 따내면 미국의 50개의 주 전체에서 각각의 라이선스 없이도 연방 차원의 금융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도권 은행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안으로 들어가서 규제 대상 기관이 되겠다는 이 전략은 보수적인 대형 은행들이 리플의 기술을 안심하고 도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리플은 이제 단순한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하는 금융 인프라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치권의 변화도 리플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의 통과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리플이 야심차게 준비한 RLUSD의 가치는 더욱 치솟을 전망인데요. 리플 달러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뉴욕 금융 서비스국의 신탁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표준을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죠. 테더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이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면 리플 달러는 처음부터 제도권 금융기관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 리플 달러가 XRP와 함께 리플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유동성 공급원 역할을 하며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영토 확장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개 이상의 금융 라이선스를 확보했거나 진행 중인데요. 특히 룩셈부르크를 통해 유럽연합 전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의 라이선스를 100%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모니카 롱 사장은 규제를 결코 장애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함으로써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 장벽을 쌓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업, 리플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독보적인 위치가 리플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리플의 고객은 개인 송금 사용자가 아닙니다. 리플 프레임을 통해 이미 수백 개의 헤지펀드가 리플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왜 리플을 쓸까요? 바로 자본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헤지펀드들에게 담보 유동성을 최적화하는 것은 수익률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리플의 기술과 스테이블 코인이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거든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을 잇는 이른바 연결 조직 역할을 리플이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리플의 고속도로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26년에 마주할 진짜 미래의 모습입니다. 리플의 인수합병 전략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리플은 단순히 기술이 탐나서 기업을 사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이 뚜렷한데요. 첫 번째는 MPC 수탁 기술처럼 미래 금융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술을 당장 사용할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 트레저리 인수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술만 만들고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1000명 넘게 보유한 기업을 사버림으로써 리플의 기술이 즉시 현장에서 쓰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창출하는 이 선순환 구조야말로 리플이 시장을 장악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리플의 기업 공개, 즉 IPO 시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모니카 롱 사장은 이에 대해 아주 쿨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의 재무제표는 매우 건강하며 금괴에는 현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굳이 시장의 간섭을 받으며 성급하게 상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타델이나 포트리스 같은 거물급 파트너들을 통해 이미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리플은 지금 당장의 상장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과 XRP 생태계의 가치 극대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상장은 리플이 원할 때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같은 레이어2 솔루션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리플의 길은 확실히 다릅니다. 리플은 금융기관들을 위한 풀스택 인프라를 지향합니다. 가장 밑단의 블록체인 원장인 XRPL부터 그 위에서 도는 리플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탁 솔루션까지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기술을 끌어다 쓸 필요 없이 리플이라는 원스톱 솔루션 하나만 도입하면 모든 블록체인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는 거죠. 컴플라이언스와 온오프램프까지 완벽하게 결합된 이 수직 계열화 모델은 오직 리플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리플의 성장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모든 길은 XRP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리플의 인프라로 유입되고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 모든 가치를 매개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XRP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XRP는 단순히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망의 기축 유동성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은 보수적인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 XRP를 가장 먼저 선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인프라의 확산이 곧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수학적 필연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리플이 지난 10년간 뿌린 씨앗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이미 400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에 기꺼이 베팅을 완료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이미 리플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규제 준수, 독보적인 수직 계열화 기술,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라이선스까지 리플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금융의 파도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 마주할 리플의 폭발적인 성장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